전남도가 전남 전체 농가 92%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오는 22일이면 모든 농가의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김계리 변호사가 몸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유족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이 산과 육지를 오가지 않고도 편안하게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여수형 어르신 케어 안심주택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진 만덕산 백년사와 다산초당이 국가지정 명승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진에서만 명승 3곳이 탄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전체 농가 92%에 걸쳐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남도는 19일 정오를 기해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과 무안의 경우 3km, 위험 지역은 10km 안팎까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고 전남의 전체 가축 사육 농가 18,200여 곳, 214만 2천 마리 가운데 92%까지 접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2일까지 모든 농가에 걸쳐 백신 접종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9일 기준 전남에서는 영암 9곳, 무안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379마리에 걸쳐 살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포함된 김계리 변호사가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원으로 활동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촉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인데요.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향박을 취재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평가한 인물입니다. 김 변호사가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획단에 포함된 건 2년 전이지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유족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의 백과사전급인 진상조사 보고서가 역사적 중립을 잃고 폄하될 우려가 커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정부 진상조사기획단이 작성한 문건에서 여순을 폄하하는 단어들이 기재돼 논란이 컸던 상황. 유족들은 정부 위원회가 계속해서 논란을 만드는 게 노엽고 우라가 치민다고 말합니다. 전체 지금 부모를 잃고 있지만은 지금 자기 자신, 우리 유족까지 지금 2세까지 죽음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가 존재를 하고 있는가? 이것도 지금 의심스럽고요. 지역사회는 기획단 해체와 재구성을 줄곧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란뿐만 아니라 유족들의 피해 사실 신고에 대한 처리도 4년 동안 9.4%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청자 1인당 계류 기간은 222일로 법적 처리 기한인 90일을 3배 더 넘기고 있습니다. 기각 결정도 늘고 있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유족들이 정부 여순위원회에서 최종 퇴짜를 맞은 게 50건을 넘겼습니다. 전문조사원이 부족하고 위원회가 비상임 체제라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4년 전부터 나왔지만 어느 곳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무총리도 없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도 없고 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상조사 기획단은 물론 위원회의 운영, 그다음에 이게 조사해서 확정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난국인 것 같습니다. 국회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건 현재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임기가 다음 달 4일 일제히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단원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끝납니다. 계속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국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정부 여순위원 중에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됐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여순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야당이 정권을 잡아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행히 이제 김계리 변호사를 포함해서 위촉직 단원 8명의 임기가 다음 달인 4월 4일로 끝나는 만큼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파면을 선고를 해서 조기 대선을 확정짓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만이 올바른 역사관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들로 작성기획단을 재구성할 수가 있고 충분한 조사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77년 전 발생한 사건을 정의하는 진상조사 보고서. 이미 70년 넘게 기다려온 유족들이지만 여기서 조금 더 늦더라도 정확하고 상식적인 조사와 결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의 섬 지역 주민들은 아플 때마다 최소 1시간씩 이상 배를 타고 육지로 향합니다. 퇴원 후에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불편은 2배가 되는데요. 최근 여수에는 이런 섬 주민들을 위한 단기 주거 공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문수동의 한 주택입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난간이 설치된 휠체어 보행로가 현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방에는 의료용 침대들이 놓여 있고 침대 옆 단단한 지지봉도 설치돼 있습니다. 외부는 가정집, 내부는 요양시설의 모습을 한 이곳은 여수 어르신 케어 안심주택입니다. 이른바 포근휴로 여수시가 지난해 11월 빈주택 2곳을 재정비해 구축했습니다. 병원 치료 후 거동 불편 등으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단기 거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입주자가 선정되면서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포근휴. 입주 기간은 15일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45일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본인 부담금을 내면 이동 지원과 식사, 목욕 등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방과 거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과 소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근휴의 이용 대상은 여수 시민 75세 이상 어르신부터입니다. 섬 주민이나 장애인이라면 65세 이상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통원 치료에 어려움이 컸던 섬 주민 등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여수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케어안심 주택 운영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였는데요. 이는 그 어르신들께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수시는 지역병원 3곳과 함께 대상자를 모집해 이번 서비스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후 이용자들의 수요를 토대로 공간 확충 등을 검토해 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역사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만덕산 백년사와 다산초당이 국가지정 명승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강진구는 국가지정 명승 3곳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은 산세 속 수려한 자연경관이 펼쳐진 강진 만덕산 백년사. 이곳에 강진군과 국가유산청 관계자, 지역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진 만덕산 백년사와 다산초당 일대의 138번째 국가지정 명승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된 구역은 다산초당 사적을 포함해 천연기념물인 동백나무숲, 보물로 지정된 백년사 사적비와 대웅보전 등 천년 역사와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져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백년사 대웅보전도 보물이 되고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가꾸어져서 우리 지역 발전에 큰 기여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년사는 9세기 통일신라 문성왕 때 무염 스님이 창건한 고찰. 조선시대에는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해장 선사와 함께 학문을 정진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 시절 10여 년 머물렀던 다산초당. 다산은 이곳에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포 등을 집필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명승 지정을 계기로 경관 개선과 보수 정비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명승이 될 수 있도록,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경관 개선이든 보수 정비든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출산 무이사와 백운동 원림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국가지정 명승을 보유하게 된 강진군. 명승지로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북도와 전남도가 군산에서 목포로 이어지는 서해안 철도 추진에 힘을 모읍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U자형 철도망을 완성하는 동시에 서해안권 발전의 핵심 키가 될 거란 판단에선데요. 이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세계 해안선을 지나는 철도망 계획. 강릉에서 부산까지 동해안선은 전 구간 개통했고 부산에서 목포를 잇는 남해안선은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 가장자리를 감싸듯 구축된 두 노선과 달리 서해안선은 군산에서부터 목포까지 구간이 뚝 끊겨 있습니다. 전북도와 전남도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해안권 노선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꼭 이 서해안 철도가 들어가서 앞으로 서해안 시대를 열고 또 U자형 국가 철도망을 완공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서해안 철도를 반드시 이번 국가계획에 반영해서 전라북도와 함께 경제동맹을 굳건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6개 시군 단체장들과는 공동 건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올해 수립 예정인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해안권 철도 노선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 목소리를 담은 겁니다.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들을 잘 설명해서 이번에 꼭 국가 철도망 기본 계획에 서해안 철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협업해서 관철해 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지역에 철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오래된 수건과 꿈이 있어 왔습니다. 서해안 철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부안 국민들의 바람이었고요. 저는 이제 때가 됐다고 봅니다. 서해안권 철도가 연결되면 버스로 2시간 30분 이상 걸리던 군산에서 목포까지 소요 시간이 1시간 19분으로 줄어듭니다. 전북도와 전남도는 서해안권 철도가 단순 물류와 교통을 넘어서 서해안 시대를 여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른바 의사추계위법으로 불리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지사는 19일 환영문을 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되면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적정 의사인력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4건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4건으로 지방 소멸 대응 관련 지표 국가 지정 통계에 반영,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조 원에서 5조 원까지 확대, 예타 면제 사업의 생활인구 확대 사업 신설, 인구 감소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의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